자, 오늘은 미적분 1 이제 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을 보게 될 건데요. 그동안 오랫동안 개념 설명을 못 올렸다가 이제 컨디션이 좀 회복돼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도록 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단원인 수열의 극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펜 두께가 자, 1단원 수열의 극한 단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열이라 하면은 수의 규칙성 있는 나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1, 3, 5, 7, 9 혹은 n번째 항인 2n 빼기 1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열의 극한이란 뭐냐면 이 항을 따라서 계속해서 규칙성 있게 커졌을 때 혹은 규칙성 있게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생기는 이제 수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과 같은 1, 3, 5, 7, 9 A에는 일반 항이 2n 빼기 1인 수열의 같은 경우에는 점점 커지겠죠, 숫자가. 그래서 엄청난 큰 숫자를 갖게 될 건데 이 큰 숫자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거를 플러스 무한대라고 표현할 겁니다. 얘는 우리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인피니트, 가수 인피니트가 이 무한대 뜻이고요. 그리고 엄청 큰 수란 뜻에 갖고 있는 일종의 기호와 같습니다. 기호와 같아요. 하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형태가 되더라도 약분이 되진 않습니다. 얘는 무한대인데 쉽게 얘기해서 엄청 큰 수, 고정되지 않은 엄청 큰 수를 이야기하는데 약분은 안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해서 약분이 되는 형태는 아니고 엄청 큰 수지만 정확히 고정되진 않은 수를 여기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가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수열도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수열도 존재합니다.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점점점 일반항 자체가 2분의 1에 n-1과 같은 거. 자, 이런 형태의 수열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얘는 분모가 엄청 커지게 돼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1, 분모만 엄청 큰 수가 되어버리죠. 분자는 1로 고정이 되고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0과 매우 비슷한 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0으로 근사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수열의 극한은 대부분 근사값이에요. 극값이 실제로 극한 자체가 실제로 거기에 매우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지 그 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피자 한 판이 있어요. 자, 한 명이서 먹으면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명이서 먹으면 절반씩을 먹을 수 있죠. 네 명이면 4분의 1 조각씩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양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요. 그랬을 때 사람 수가 엄청 많아요. 진짜 한 판밖에 없는데 미친듯이 많아. 한 2,000명 돼. 그럼 그걸 2,000 조각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연필 한 자루의 두께보다 작은 양이 주어질 거예요. 2,000개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2만 명, 3만 명 뭐 이렇게 됐다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은 거의 실과 같은 피자를 먹을 수 있어요. 자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곤죽이 되긴 하겠지만요. 그럼 사실상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없어지는 거 0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때 0에 근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열의 극한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이 매우 커질 때 an 자 수열의 일반항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어떤 수를 향해 가는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알파라는 숫자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로 다가가는 경우 이때 우리는 이걸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0이 알파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를 우리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의 것 같이 플러스 무한대처럼 엄청 큰 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처럼 엄청 작은 수일 땐 혹은 진동의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우리는 이걸 발산이라 얘기합니다. 발산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로 고정되지 않은 어떤 수, 그러니까 수렴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고정되지 않거나 혹은 엄청 커지는 혹은 엄청 작아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알파처럼 하나의 값에 딱 고정이 되어버리면 그때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렴하는 수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위의 걸로 보여줬어요. 0이 되는 것도 수렴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위의 것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새로운 표현인 진동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an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일 때 그럼 이때 1항은 마이너스 1, 2항은 1, 3항은 마이너스 1, 4항은 1, 5항은 마이너스 1, 6항은 1, 점점점. 자, 얘가 앞으로 계속 규칙성을 갖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로 고정되지가 않아요. 혹은 매우 커지거나 매우 작아지는 일도 없어요. 우린 이 경우를 무엇라 얘기하느냐? 진동이라 얘기합니다. 진동도 발산의 일종이에요. 근데 구분을 해서 진동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는 발산의 한 종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한번 예시를 들어서 확인해 볼까요? 예시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라고 주어진 경우입니다. 이때 일반항이 n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n에다가 숫자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어떻게 돼요?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발산. 또 예시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같은 경우. 얘는 여기다 써보면 2, 4, 8, 16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걔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시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9, 마이너스 27, 81. 자,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쨌든 커지거나 매우 큰 수나 매우 작은 수를 향해 차근차근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발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진동의 일종이겠죠. 이제 좌우로, 그러니까 위아래 음수값, 양수값을 가지면서 서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으니까 진동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하는 경우를 보여줄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겁니다. 2 더하기 n분의 1. 그럼 얘는 처음에 2 더하기 1분의 1, 2 더하기 2분의 1, 2 더하기 3분의 1 계속해서 커지면서 2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얘가 무한대분의 1이면 이제 우리 무조건 0으로 근사값으로 볼 거예요. 0처럼 취급을 할 겁니다. 원래는 0은 아니지만 0처럼 취급을 할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얘는 뭐가 돼요? 얘는 2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 점 두 개 찍는 이 점 찍는 표시가 뭔지는 알죠? 근사값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수열의 극한이 여러분이 헷갈리기 가장 쉬운 이유가 뭐냐면 근사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값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값에 매우 가까워지는 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수학과는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주의를 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는 2로 수렴하는 경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로그 n이 무한, 아니 로그가 아니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왔다 갔다 하면서도 차분하게 무한대분의 1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분모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플러스 무한대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처럼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기본 성질. 자, 기본 성질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수렴하는 수열 AN, BN에 대하여, 자, 즉 수열 두 개가 수렴하고 있을 때만 이 성질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는 이 성질들이 이제 서로 뭐 수렴하지 않는 형태에서도 이 성질이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렴할 때만 이게 성립을 한다라는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an 실수배죠. k는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k 알파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두 번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풀마 bn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풀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합차도 리미트를 따로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알파 풀마 베타 이렇게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합에 대해서도 성질이 성립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 두 개 곱이네요. 이때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 곱에서도 성립을 합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4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자, 나누기죠. 나누기도 성립을 합니다. 단 조건이 붙어요. 뭐냐? 나누기에선 분모가 0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베타분의 알파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단 조건이 붙어요. 베타와 리미트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뿐만 아니라 그냥 bn 자체가 사실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알겠나요? 이 조건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는 실수배, 합차, 곱, 나눗셈 전부 다 성질이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수열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부정형이란 게 존재를 해요. 부정형. 부정형은 뭐냐면 부정이란 뜻이 수학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형태를 얘기하게 되는데 부정형이라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바로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요 두 가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1이 아니에요. 약분이 안 되는 겁니다. 1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얘도 0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 큰 수와 엄청 큰 수긴 하지만 밑에 분모가 막 100억, 위에 분자가 1000억. 그럼 두 개를 나누면 얼마예요? 10이잖아요. 사실. 이게 엄청 큰 고정되지 않은 어떤 수기 때문에 나눠서 1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 다음에 빼서 0이 되는 경우도 없고요. 그럼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예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보통 주어지는 게 n 더하기 1분의 2n 제곱 더하기 3n 빼기 1 같은 이런 형태. 그럼 분모도 n 플러스 1인데 여기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엄청 큰 거예요. 그 다음에 2n 제곱 플러스 3n 빼기 1에다가도 무한대를 대입하면 엄청 큰 수가 나올 겁니다.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그럼 이때는 얘의 풀이 방법은 무엇이냐? 사실 이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기를 시도합니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기. 분모의 최고차라 하면은 여기서는 얼마를 얘기해요? 1차를 얘기하죠. n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1 더하기 n분의 1은 2n 더하기 3 빼기 n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이라서 둘 다 0입니다. 무한대분의 1은 우리 이제 0 취급할 거예요. 무한대 1은 0 취급을 할 거고요. 얘하고 1하고 3인데 얘가 있네요. n이 살았어 위에. 그럼 그 무한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1분의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분모는 1이지만 분자는 무한대에다가 3을 더한 거죠. 그래봤자 무한대예요. 무한대에다가는 간단한 숫자들은 더하거나 빼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무한대입니다. 뭐 2 곱하기 무한대는 2무한대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한대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무한대다. 이렇게 됩니다. 예시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2n 빼기 1. 자, 얘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분자가 차수가 높았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동차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n으로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1, 2 빼기 n분의 1이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엔 또 얘와 얘가 0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얘는 얘는 2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시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분의 2. 얘는 무한대분의 2니까 항상 밑에가 무한대고 위에가 숫자면 그냥 0이에요. 얘는 0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커버리면, 분모 차수보다 크면 얘는 뭐예요? 얘는 발산입니다. 1번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분자와 분모가 동일 차수를 지니고 있어야 이때는 최고차 위에 분자 분모 최고차의 개수비가 나옵니다. 분모의 개수분의 분자의 개수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세 번째로 분자보다 분모가 차수가 높다. 그럼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푸는 방식은 뭐다? 분자 분모의 차수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풀이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무한대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묻는 학생들 꽤 많을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대부분 무리식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무리식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얘는 분자의 유리화라는 걸 합니다. 분자의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고쳐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변형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변형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변형했다는 얘기는 예시를 들어볼까요? 얘도 직접 보는 게 빠를 거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1. 자,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2n 플러스 1은 무한대를 대입하면 점점 커져요. 그래서 무한대가 될 거고요. 2n 빼기 1도 무한대를 대입하면 점점 커져요. 어차피 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근데 둘의 차이가 미묘하네요. 미묘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0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씨 뭐지? 그냥 찍을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분자의 유리화라는 걸 하는 겁니다. 분자의 유리화는 그냥 분모의 유리화 하던 걸 거꾸로 하는 것 뿐이에요. 분자 분모에다가 위에 거에 유리화를 시키는 루트 2n 플러스 1과 루트 2n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더하기. 가운데에 부호 바꿔서. 그럼 위에는 분자는 뭐가 나오냐? 2n 플러스 1 빼기 2n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얘는 2가 나옵니다. 위에는 2예요, 분자는. 근데 밑에는 대입을 하면은 뭐가 나와요? 밑에는 무한대가 나와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2. 얘는 뭐에 가깝다? 0.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생각해보면은 저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저 숫자들에서도 왜 0이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은 근사값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극한이란 개념이 이렇게 근사값이란 게 뭐냐면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 값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연예인을 코스프레 하고 싶다. 아니면 뭐는 캐릭터를 코스프레 하고 싶다. 그렇다고 실제로 그 캐릭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엄청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숫자를 따라하고 싶어서 그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긴 하지만 그 숫자는 아니다. 얘도 0은 아니지만 0에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얘도 그냥 0처럼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극한입니다. 극한. 알겠죠? 자,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 이 부정형 말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런 형태 존재해요. 수열 형태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이거는 그냥 무한대겠죠.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이것도 뭐가 돼요? 무한대일 거란 말이야. 이거는 형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린 저거와 반대로 정형이라고 얘기해. 형태가 정해져 있고 답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다? 부정형이라고 얘기하고 특수한 풀이 방법을 배운 겁니다. 네. 특수한 풀이 방법을 배워서 이제 풀게 되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기본적인 부정형에 대해서 방금 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수열의 극한에서도 대소관계란 게 존재를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열에서 AN보다 BN이 커요. 그럼 BN이 더 큰 숫자라는 소리죠. 똑같은 순서일 때. 맞죠? 그랬을 때 얘를 극한을 보내게 되면 무한대 AN 리미트 N이 무한대 BN. 자,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부등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안타깝게도 이렇게 됩니다. 등호가 새롭게 포함되어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AN이 n분의 1이고 BN이 n분의 2예요. 그럼 당연하게 오른쪽에 있는 게 큽니다. 똑같은 수를 대입한다고 쳤을 때.
참고로 수열이기 때문에 n은 무조건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에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붙어요. n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뭐다? 자연수다. 자연수들을 대입했을 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큽니다. 근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다.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호가 새롭게 포함이 됩니다. 등호가 포함이 돼요. 자, 등호 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열에서 극한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포함이 되는 이유도 근사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 게 더 큰 수긴 해. 그렇지만 어쨌든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2. 사실상 0에 둘 다 가까워서 가까워지는 숫자가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사값이기 때문에 여기선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를 못하겠는 학생들은 이제 근사값에 대한 상상력이 좀 부족한 건데 상상력이라보다 이해력? 뭐라 표현하기 좀 애매모호한데 결코 이렇게 머리가 나쁘거나 그렇게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어려운 게 맞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n이 반드시 커지지만 an도 그렇고 bn도 그렇고 둘 다 어떤 수를 향해 다가가요. 근데 그 다가가는 수가 같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통해서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an, cn, bn 순서와 같이 세 개의 식이 존재를 해요. 수열 식이. 그랬을 때 얘도 각각 극한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c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건데 이때도 이런 식으로 등호가 끼어버립니다. 등호가 끼어버려요. 참고로 얘 같은 경우에는 고1 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수능을 본 애들 바로 2학년이죠. 2016학년도 수능을 본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문이과에 관계없이 삼각함수란 걸 배웠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삼각함수를 이제 이과만 배웠는데 그때는 걔네 삼각함수도 배웠어요. 그때 주로 많이 쓰이긴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사인이나 코사인은 이런 형태를 쓰기 딱 좋은 거였는데 이제는 뭐 딱히 그렇진 않고요. 예시를 줘볼까요? 예시 똑같습니다. 예시 두 번째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똑같죠? 그럼 얘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n분의 1, 리미트 n분의 2 다 0으로 될 거잖아요. 이게 무한대 안 쓸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다 0으로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값이 주어져서 잘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극한의 대소관계는 이제 근사값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가운데 끼는 거를 주로 문제에 이용해요. 자, 대표적인 문제 퀴즈 하나 줘보자면 이런 겁니다. n분의 자 n제곱분의 1보다 크고 an은 n제곱 플러스 n분의 1보다 작은 어떤 수열이에요. 이때 리미트 an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n제곱분의 1 리미트 an 리미트 n제곱 더하기 n분의 1인데 여기 원래 등호도 써야겠죠.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요. 그럼 가운데 끼인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0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형태로 자주 쓰입니다.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이렇게 쓰이니까 대속관계 같은 경우에는 잘 기억해놔야 돼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꽤 잘 나올 만한 형태입니다. 개념 자체도 중요하고요. 알겠죠? 생각보다 자주 쓰이니까 꼭 기억합시다. 네, 꼭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기본적인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꼭 필요한 게 하나 존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 수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든 학원이든 이제 배웠을 조화 수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열의 형태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개차 수열이든 군 수열이든. 근데 그 중에 특정한 하나의 수열 형태에 대한 극한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건 뭐일까요? 바로 등비 수열의 극한입니다. 등비 수열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대부분 발산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해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발산을 하게 되고, 개차 수열도 비슷한 이유예요. 군 수열은 극한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없고요. 어차피 군 수열은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혹은 여러 수열에 이제 군을 나눠 놓기만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극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수열의 형태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등비 수열만큼은 극한에서 형태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시를 들고 정리를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이다. 그럼 얘는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생각합니다. 맞죠? 맞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은 1이에요. 계속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은 0으로 갑니다. 맞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도 다소 불편은 하지만, 왜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등등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0으로 갑니다. 맞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는 진동입니다. 진동이에요. 맞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도 발산입니다. 얘도 진동의 일종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위의 것처럼 완벽한 진동이 아니라 진동을 하면서 커지고 작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발산이라 썼어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등등등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데 위에 거랑 여러분들 헷갈려 할까봐 그냥 발산이라 썼어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등비 수열은 공비 R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나누어집니다. 수렴과 발산이 나누어져요. 공비 R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공비 R에 따라서 수렴 발산이 나누어진다.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구분해 줄게요.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이때 바로 발산입니다. 발산.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때 수렴해요. 뭐로? 0으로. 0으로는 표현을 쓰는 거 깜빡했네. 그 다음에 세 번째, R이 1이면
A로 수렴합니다. 일반항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라고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A로 수렴하고,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면 이때는 진동 발산입니다. 진동 발산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그렇게 주어지겠죠. 맞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형태 네 가지에 따라서 반드시 바뀌어요. 그리고 이때 이 등비 수열이 수렴할 조건이 있어요.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요 2번과 3번 요 두 때가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수렴 조건을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요 때가 이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입니다. 수렴 조건. 오케이? 수렴 조건은 다음과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실제로 등비 수열의 극한을 풀 때는 요 네 가지 형태를 활용해서 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수열의 극한을 구해야 한다가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실제로 얘에 관련된 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문제가 필요할 거예요. 개념 설명 이것만 갖고는 사실 부족해요. 여러분의 문제 풀이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 실제 적용시키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프린트를 따로 제작을 할 겁니다. 프린트를 따로 제작해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개념 강의가 끝난 시점부터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에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서 그 문제풀이 수업을 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념이 끝난 다음에요. 개념은 아마 곧 순차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오늘이 설날인데 설 연휴 동안 최대한 녹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올려줄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일단은 수열의 극한 제일 기본적인 개념 설명만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급수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2월달 안에 시작을 해서 조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급수에서 다시 보도록 합시다.